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최근 당진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산폐장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가동 후에 불거지고 있는 감시 체계 논란을 한범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당진 송산 이산업단지에 들어선 산업 폐기물 처리장. 전국 각지에서 실려온 폐기물을 매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입주 계약 미체결 등 각종 논란 끝에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17만여 제곱미터, 매립량은 633만여 세제곱미터입니다. 단일 매립장으론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분진과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 사업장을 공개한 업체는 철저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합니다. 침출수 누출 감지 시스템이라는 걸 국내 매립장 중에서 두 번째로 좀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차수제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바로 그 침출수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상시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 사업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회관 내 사업장 CCTV도 보실 수 있게끔 다 열어드렸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근 마을 주민분들에게 사업 관련 설명도 해드리고 현장 안내도 해드리는 등 이런 그 환경정감 대책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네. 반면 시민단체는 정작 감시 체계에 자신들은 빠져 있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감시 강화를 위해 만든 민간사 협의체에도 해당 업체가 들어가 있는 만큼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사 협의체 참여를 소극적이지만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이렇게 추천한 것에 대한 전부 다 이렇게 배제시키고 기존 그대로 16명을 그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인원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가 거기에서 따르는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한 참여라든가 법적인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뚜렷한 중재 방안을 찾지 못한 당진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한 새로운 상설 감시기구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최소화시키고 또 제3자가 보더라도 좀 관리가 제대로 되겠거니 당진시에서 상설 감시기구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법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시민단체와 저희 당진시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극심한 찬반 갈등을 불러왔던 당진 산폐장. 실제 가동에 들어가면서 감시체계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방송이 예산군의원 라선거구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초청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 그리고 강점 등을 들어봤는데요. 대담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흥엽 후보는 37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덕산 온천 개발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고덕면 체육관 건립과 봉산 면천 도로 확포장 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암 IC 개설 등을 내세웠습니다. 행정 경험이 가장 큰 장점이며 타 후보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군이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계획계장을 역임하고 의회 전문위원과 농정과장, 총무과장의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저희 자산이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신현모 후보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고덕면에서 군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의원이 되면 여성 농업인 회관과 다문화 가정 여가 시설 건립, 마을 회관 운영비 인상과 쌀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출산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 장관 단체 표창을 받았으며 지금은 예산군 법무보호의원 사무국장을 수행하면서 김장 김치 봉사활동 및 마을 이장을 7년째 일해오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이경일 후보는 3대에 걸쳐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왔다며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농산물 생산과 가공, 판매 거점을 각각 운영해 농가 소득을 극대화하고 온천과 등산, 낚시 등 권역별 관광산업을 특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현장을 뛰어들어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 행정을 감시하겠습니다. 그것이 덕산, 고덕, 봉산, 시남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선택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방송이 주최한 예산군 의원 라선거구 재선거 후보자 초청대담은 오늘 4월 2일 오후 7시 10분 LG 헬로비전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후보자 5명 가운데 국민의힘 홍원표 후보와 무소속 이니열 후보는 개인 사유로 대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실치라는 생선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치는 뱅어포를 만들 때 쓰이는 생선인데 요즘 당진 장고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원래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이 실치회를 택배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 장고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은빛 실치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실치에 야채와 양념을 넣고 버무린 회무침은 이때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아니 처음 먹어봤는데 고소하고 연하고 맛있어요. 또 먹으러 와야죠. 3월 중순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실치는 5월부터는 뼈가 굵어지고 감칠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만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 당진 장고항 앞바다에서는 하루 평균 2톤의 실치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실치어장이 있는 만큼 항구 일대는 실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미식가들로 붐빕니다. TV에서 보고 좀 실치 맛 좀 보러 왔습니다. 어떤 맛인지는 이제 아직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먹어봐야 알지. 그물에 걸리면 한두 시간 안에 죽기 때문에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웠던 실치회. 어민들은 급냉하는 방식으로 신선도를 유지시켜 지난해부터 전국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잘 팔리고 관광객들은 전국 어디서나 실치를 맛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드시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아침에 싱싱한 실치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고에 잠깐 급냉을 시켜서 오전에 시켜서 오후에 택배로 보내드리면 내일 오전으로 받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싱싱하게. 봄이 왔음을 알리는 실치 소식에 당진 장고항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에서 문화재와 군 부대가 위치한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태안군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반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공감대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가득 내걸렸습니다. 모두 토지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군청 등 관공서에선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이 사안은 벌써부터 진행이 되어야 됐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늦었지만 태안군의 이제 가세로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 사안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안 군민의 힘을 모아서 땅을 되찾자는 장소는 두 곳. 지난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안흥진성과 태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군부대입니다. 안흥진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군사시설인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위치합니다. 이 때문에 문화재 관리와 관광 명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군부대는 도심지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범군민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환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현 상황을 알리며 공감대 형성에 나선 건데 주민들도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심이 아주 많지요. 특히 그 안면읍 같은 데는 사실 안흥진성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도 해주고 환호성도 지르고 할 때 참 용기가 납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토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는 안흥진성과 해안 3자재를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론 결집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안군과 범군민회는 최근 문화재청장과 충남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방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기관들도 방문해서 저희의 그 토지 반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가서 꼭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반환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안흥진성과 도심 군부대. 반환 촉구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번엔 군민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 귀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려면 특히 청년들에게는 땅과 농기계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부담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당진시가 농장을 빌려주기로 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빨갛게 익은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진시 성문면 스마트팜에서는 하루 350kg의 딸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와 벼농사를 짓던 우민재 씨가 딸기 농사에 뛰어든 건 지난해 12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냉난방과 정수시설 등을 원격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시설이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로 농사를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제어하고 작물도 같이 보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던 거죠. 첨단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은 우씨 소유가 아닙니다. 당진시가 시유지 4.6헥타르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농업인 9명에게 임대한 경영 실습 스마트팜입니다. 연 50만 원의 첨단 스마트팜을 임차한 청년 농업인들은 이곳에서 딸기와 오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며 계획과 판매 등 모든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3년 뒤 독립해 자기만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 당진시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정착할 농지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진에 정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농촌의 청년 인구 농업인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확대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거뿐만 아니고 교육 또 재배 기술에까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에 육박하고 있는 농촌 인구 고령화율.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 스마트팜이 소멸 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살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 휠체어 펜싱 선수단이 전국 대회에서 최고의 실력을 뽐내며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창단 후 처음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얻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허점을 노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 칼끝이 상대의 몸을 찌릅니다. 1960년 로마 장애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휠체어 펜싱. 고정된 휠체어에 앉은 채 일정 거리를 두고 찌르기와 배기로 승부를 겨룹니다. 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 펜싱보다 손놀림이 빠르고 상체의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홍성에선 지난해 7월 장애인 직장운동 경기부에 선수단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휠체어 펜싱이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창단 후 처음으로 참가한 전국 선수권 대회에선 금메달 6개 등 모두 15개의 메달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합류한 세계 랭킹 8위 김선미 선수는 전 종목 3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여태 경기 김선미로 불리다 처음 충남 김선미로 불려서 아직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내서 기뻤어요. 3년 차인 이진솔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다른 선수랑 경기를 뛰면 이제 경험도 없고 기회도 없었는데 그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고 나가서 또 좋은 결과도 얻게 돼가지고 또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각종 대회가 취소됐지만 꾸준히 체계적으로 훈련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팀이 생기면서 웨이트도 그렇고 또 체육관도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더 체계적으로 꾸준히 훈련을 할 수 있었죠.
올해 뛰어보고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와 편견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홍성군 휠체어 펜싱 선수단. 올해 도쿄 패럴림픽 출전과 전국체전 종합 우승을 목표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청년 10명 중에 7명은 노동시장이 어둡다고 전망해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달 도내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33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문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1%가 올해 청년 노동시장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을 꼽았습니다. 연구원은 청년 고용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며 관련 정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충남도립대가 지난해 역대 최다인 77명의 공직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1998년 개교 이후 최고의 기록으로 전년 68명 대비 1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과별로는 토지행정학과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치행정학과와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공직 진출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0세부터 고3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 올해 1,774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34만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식품비가 지원되는데요. 사업비는 충남도와 시군, 충남교육청이 함께 부담합니다. 무상급식은 도내의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심신 발달,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15개의 시군이 충청권 지방정부 영상회의를 열고 서산 군 비행장 민항건설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충남은 경제와 문화, 관광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 공군 비행장 내에 민항 건설 계획을 반영해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남도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올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경로당과 또 아이가 있는 가정까지 관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미세먼지와 라돈 등 총 8개의 항목을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시설은 소유자에게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어린이집 등 시설 2천여 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고 촬영을 할 목적으로 여자 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들었다가 적발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당진의 한 찜질방 여자 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목욕 중인 여탕을 촬영하려 하다 손님에 발각돼 도주하다가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